자, 풀어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요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대요. 해가 없다. 한 번에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면 괜찮지만 그려지지 않으면 뭐하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의 가지수를 다 그려보면 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거 3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 그 다음 위로 볼록인 거 3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물어봤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해가 없다고 했으니 이 위쪽에는 그래프가 없어야 돼. 그러면 얘는 다 존재하니까 해당 사항 없고 해가 없으려면은 요거만 해당이 되는 거 알겠나? 얘는 0보다 큰 부분이 있어. 그지? 해가 없다 그랬으니까 있잖아 얘는. 얘도 있지. 붙어 있으니까 얘도 있지. 탈락. 되는 거 얘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기울기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중에서 0보다 작은 거를 쓴 거와 중에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요 그래프의 형태가 판별식으로 봤을 때 2점이고 1점이고 안 만나는 거니까 안 만나려면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거까지 있어야겠지? 써가지고 판별식 써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니까 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인수분해까지 합차로 써주면 되겠죠. 뿔마 2분의 3으로 간다. 0이고 요렇게 요렇게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은 되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썼네. 이렇게지 반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요 부분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부분 그래서 1번이라고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이요. 정리되면은 넘어가지고 자, 26번 별표 많이 쳐야지. 요 이제 기울기와 뭐 24도 마찬가지지만 기울기와 판별식을 따지는 문제는 뭐다? 요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안 나올 리가 없어. 그냥 한 문제 당연히 이제 알고 가는 거야. 자, 요게요. 해가 존재하도록이야. 이거 애들이 잘 못하대. 봐봐. 일단 넘겨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고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보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앞에 문제랑 좀 얘기가 달라. 해가 존재하도록이야. 해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 그럼 잘 봐봐라. 크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되면은 얘도 기울기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기울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지 몰라. 그럼 두 가지를 다 생각했을 때 모르면 이거 6개 다 그려놓는 거야. 그려놓고 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 얘는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림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림으로 크거나 같은 부분의 유무로 이제 큰 부분을 따다닥 표시, 큰 부분 표시, 같은 것까지 표시. 얘는 안 됨. 이렇게 가거든. 그럼 기울기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다 되는 거거든. 헷갈리면 안 된다. 봐봐. 얘가 기울기가 0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잖아. 이 부분은 이미 된다고 알려준 거야. 이미 돼. 이게 가능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답을 찍을 때 답을 이제 정리를 할 때 얘를 자꾸 빼먹어서 그래. 얘는 되는 애야. 그지? 기울기가 0보다 큰 애들은 이거 3개지. 3개가 다 돼. 그러니까 기울기 플러스인 거 무조건 다 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를 가는 거지. 요거 하나 했으니까. 이번에는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를 하는 거잖아. 여기에서 케이스 분류하는 거지.
0보다 작을 때로 가. 0보다 작을 때 여기에서 이제 풀어야 돼. 0보다 작을 때는 다 되는 게 아니고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 그지? 0보다 작을 때로 가면은 얘는 되는 애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다고 그랬지. 그럼 되는 애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 요거 두 개가 된다고 했잖아. 요거 두 개는 뭐다?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 두 개 또는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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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또는 한 개 점에서 만난다. 요거 통해서 이제 되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야지. 두 개 또는 한 개. 이거지. 얘로 푸는 거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 짝수식으로 가자. 짝수식으로. 자, B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주면 되겠지. 죽여버리고 마2 이상이다 이렇게 써서 마2 이상. 자, 이렇게 나오거든. 답을 뭐라고 써야 되지?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시작이야.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뺑뺑이 돌리면 어느 정도 하거든. 여기부터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나와. 여기서 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는 케이스 분류라 그래서 얘네 두 개, 그지? 케이스 분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얘처럼 케이스 분류는 뭐다? 케이스 분류하는 경우는 뭐다? 겹겹합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썼지. 그지?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 한 번 쓰고 두 번째 케이스 한 번 써서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된다고. 이렇게 합체해서 써야 돼.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 표시해 볼게. 여기다 표시하면은 이런 그림이 되거든. 그러면은 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가 없는 게 아니고 색칠한 거 다 된다고. 오케이? 색칠한 거 다 되는 거라고. 얘 뭐라 그랬어? 기울기가 0보다 클 때였잖아. 기울기 0보다 클 때 다 되고 작은 애들 중에서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되는 거를 골라서 갖고 온 거잖아. 얘도 되고 얘도 돼. 둘 다 돼. 그지?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아직 안 끝났지? 뭐 있어야 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아무리 많이 강조를 해도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는 인간이 꼭 있어. 제발 틀리지 말자. 이 문제 앞에 2차 부등식이냐 그냥 부등식이냐 이거 써. 2차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2차란 얘기가 없어. 2차라는 얘기가 없잖아. 2차라는 얘기가 없으면 뭐야? 얘가 2차식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야. 그치? 2차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는 뭐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해야 돼. 마지막 케이스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봐.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해서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가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때 해서 마이너스 1 딱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1 생각 많이 해야 돼. 잘 봐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 죽는다? 얘 죽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 죽거든. 여기 대입하면은 2x 마 3 이거야. 문제에서 얘의 해가 존재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해가 존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할까 안 할까? 자, 결론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존재합니다. 무조건 그래프로 생각해야 돼. 얘는 직선이잖아. 직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생겼어? 직선이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는 0보다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어.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은 존재를 하는 거야. 됐니? 근데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돼. 1차식이 나오잖아.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위에 있고 막 이런 그림이 가능해. 모두 다 0보다 크고요. 모두 다 0보다 작고 이런 거 가능하거든. 근데 1차식이면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부분이 존재를 해. 항상 뿔마가 있어. 모두 다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모두 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다. 됐나? 그래서 존재는 하는데 싹 다 위에 있거나 싹 다 밑에 있는 건 안 돼. 근데 존재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얘 존재해.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돼. 얘 지금 색칠해 놓은 거 보면 가운데 구멍 나 있거든. 이 구멍까지 메꿔줘야 돼. 최종적으로는 K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됐니?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이게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1차 함수 직선의 형태는 양수, 음수 구간이 항상 다 존재한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동시에 2차 함수는 싹 다 위에 있는 게 가능하다 그랬는데 얘는 불가능하잖아. 가능한 경우도 있어. 언제지? 언제요? 이렇게 생기면 가능하지. 그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가능한 거지. 한번 눈으로 봐둡시다. 되냐? 잘 정리해야 돼. 요 문제는 이제 시험 전까지 꾸준히 반복해야 돼.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알겠지? 이거보다 뭐 얘 나오면 이거보다 쉬우면 쉬웠지. 맥스 한 요 정도 수준, 중간 난이도에서는. 자,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게 항상 맨 앞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거 무조건 긴장해야 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에서 찾아서 판별식으로 걸러내고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두 개의 그림 색칠한 거 합치자. 그리고 마지막에 뭘 따져야 된다? 2차 부등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부등식이란 얘기가 있으면 2차가 죽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에 2차 죽이는 것까지 확인 해야 돼. 알겠지? 제발 되길 바라며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자, 39페이지 가가지고 크다. 34로 할까? 조금 쉬운 34로 가볼까? 34 이거 지울게. 34. 해보자. 저 유형이 왜 점박이가 생겨지? 저 유형이 봐봐라.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 일단은 이런 형태의 모양은 중간고사에서 많이 봤었어. 2차 방정식에서 많이 했었거든. 그지? 그때 이제 푸는 방법도 있었는데 부등식이면은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느낌 있게 생각할 수 있거든. 봐봐. 일단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0보다 큰 부분이래.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데 0보다 큰 부분이 마 1부터 3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0보다 크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이런 모양이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 맞냐? 마 1부터 3까지 0보다 커. 마 1에서 3은 0보다 크고 위에 올라가 있고 위로 뿅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그럼 마 1부터 3까지 0보다 크고 나머지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x축이랑 만나는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지. 됐냐? 자,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할게. 길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 압축해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자. 완전 쉬워. 완전 이거 똑바로 들어. 완전 쉬우니까 얘도 나온다. 나올 수도 있다. 얘도 나올 수도 있다. 자, 보세요. 얘는 이런 느낌이야. 그냥 무식하게 생각을 하자고. 3 넣으면 0이지. 맞아? 잘 들어봐. 3 넣으면 0이잖아. 지금 그림에서. 근데 어떤 거를 얘 뭔지 모르지? 어떤 거 넣으니까 0보다 크대. 어떤 애를 넣으니까 0보다 크대. 맞아?
어떤 애를 넣으니까 0보다 크대. 어떤 거를 넣으니까 0보다 커. 그러면은 이 어떤 거는 뭐라고 설명하면 돼? 봐봐라. 한 4 이런 거 대입해봐. 4 이런 거 대입해보면은 0보다 작지. 그지? 그러면 이 가운데 무언가를 대입하면은 0보다 클 거 아니야. 맞아? 가운데 뭔가 대입하면 0보다 크겠지. 그러면은 얘는 마 1에서 3이구나 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느낌이 쎄한데 이거 딴 반에서 이거 설명해 줬을 때는 그냥 다막 폭죽 터졌는데 아주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 안에 얘를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뭔가 들어갔는데 뭔지 모르는 애가 들어갔는데 0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을 대입해야 0보다 클 거 아니야. 얘로 답이 이미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일 때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 그냥 3 넣어서 0이니까 얘가 3이야 이렇게 설명했잖아. 저게 3이나 마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지? 이런 거는 제발 나와주길 바래야 된다. 이거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1분이 뭐야? 30초도 안 걸리지. 35번 똑같이 하면 되고. 자, 넘어갔어. 대갑절 필요 없고. 자, 경우의 수로 가야겠다. 내가 저번 시간에 한판 축구를 한번 설명을 했는데 모르겠어. 나 조심스럽게 예상해볼게. 조심스럽게. 나 이번에 한판 축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내 느낌상 한판 축 나올 것 같아. 진짜로. 왜냐면은 2차 함수 범위에도 있는데 중간고사 때는 시험에 안 나왔거든 하나도. 그래서 기말고사에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 자, 50쪽 가서 경우의 수부터 가봅시다. 여기 정리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 또 이렇게 생기 있게 시작하자고. 딱. 아니야? 잘 정리해라 진짜로. 이번 기말고사의 범위의 한 주축이 이제 또 경우의 수 순열조화 파트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얘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경우의 수 파트가 있고 경우의 수 약간 이 베이스 느낌이고 이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순열과 조합이지. 근데 꼭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기본적인 그 범위 내에서는 내가 수업할 때 알려주는 내용이지. 일단 확실하게 숙지하고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면 그냥 싹 다 노가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해봅시다. 자, 50페이지에 문제 풀 건데 요거는 그냥 내가 간단하게 알려줄게.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 100의 자리는 2, 1의 자리는 5. 100의 자리 2, 1의 자리 5. 근데 힌트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1부터 9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4자리 수를 만들 건데 이 4자리 수는 9의 배수가 나와야 한대. 어떻게 해야 9의 배수지? 9의 배수 어떻게 해야 9의 배수인지 알아? 어떤 수가 9의 배수야? 자, 지금 잠깐 어디를 가냐면은 뒤로 조금 넘어가시다.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70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지. 배수 판별법이라고. 그래서 2의 배수는 뭐 당연히 짝수인 것이고 3의 배수와 9의 배수가 공통점이야. 3의 배수나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배수, 3배수 이렇게 나오면 되고 4배수는 끝에 수가 끝자리 2개가 이제 4배수면 되고 뭐 5의 배수 간단하고 뭐 8배수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배수 얘기 나오면 모를 때 얘 보면 된다. 알겠지? 자, 알려줄게. 뭔 소린지. 예를 들어서 3배수랑 4배수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 그래서 3배수, 4배수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 3의 배수야. 3의 배수가 되려면은
123 이거 3배수야 아니야? 3배수야. 3배수야. 어떻게 해서 3배수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서 6이 나오지. 그러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배수가 나오면 3의 배수야. 됐냐? 이렇게 구분하거든. 그리고 4배수는 어떻게 해? 4배수는 앞에 있는 애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 이 뒤에 나와 있는 두 개 자리 수가 4배수면 돼. 뭐 12, 16, 20, 24 얘네들로 끝나면은 4배수인 거야. 오케이. 됐냐? 몰랐으면 알아둡시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어제 이거 얘기하니까 이거 모르대 애들이. 123이 3의 배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1, 2, 3을 섞어주면은 1, 2, 3을 섞어주면 3배수 나오거든? 그럼 섞는 거 몇 가지야 이게? 1, 2, 3을 섞는 게 몇 가지야? 3팩이어가지고 6가지인 거 알겠냐? 3개 섞는 거? 돼? 3팩? 3일? 야, 조진 느낌인데? 자, 이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야, 얘는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러면 1239도 3배수일 거냐? 다 더해서 3배수니까. 그럼 얘 섞는 거 4팩일 거지. 됐어? 4팩이어가지고 24개. 얘 막 섞어 막 이렇게 2, 9, 뭐 1, 3 이거 개수 다 세는 거에서 24개 할 거잖아.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2, 4, 1. 얘도 이거 다 더하면 9여가지고 3배수거든? 이거 섞는 거 몇 개야? 얘 섞는 거 몇 개지? 알아둡시다. 기본적으로 섞는다고 하면은 4팩으로 이제 섞어주면 되는데 얘는 4팩으로 가면 안 되고 왜? 똑같이 생긴 애가 있잖아. 똑같이 생긴 애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4팩으로 가면 안 되고 4팩 나누기 2팩으로 가야 돼. 오케이? 됐어?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웬만한 애들 다 알고 시험 봐 이거. 또 해볼까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이거 경우의 수 확률 배우잖아. 그 윷놀이 했던 거 기억나? 윷놀이도 배우거든? 이 개 나오는 경우가 뭐야? 이게 개잖아. 그지? 개 나오는 거 몇 개야? 6개거든 이거? 얘도 원리가 뭐냐면 얘를 섞는 건 4팩이야. 근데 똑같이 생긴 애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얘를 2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야. 이러면 6개 나와. 돼? 얘 안 하잖아? 이거 모르잖아. 그러면은 니네 다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런 거 봐봐. 336이야. 섞어봐. 몇 개야? 이거 한다니까 그러면. 3개. 간단하잖아 이런 거는. 근데 얘도 3팩 나누기 2팩으로 하는 거야. 원리 자체는. 됐니? 조금 빡센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2학년 이후에 올라가면 다 확률과 통계를 어차피 하게 되거든. 여러분들은 수능 보는 과목도 확률과 통계잖아. 어차피 확통 다 하거든. 얘네들을 알아야 확통이 돼. 이런 순열주와 파트의 이제 내용들을 알아야 확통이 되는 거야. 물론 지금 얘기한 거에 약간 이미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얘 9배수 나와야 되는데 그럼 9배수 나와야 하면은 봐봐. 이렇게 더해서 9의 배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미 7이 돼 있어. 이미 7이 나와 있다는 소리는 뭐야? 요 두 개의 숫자에 합을 했을 때 요거 두 개의 합이 2가 나오거나 11이 나오거나 20이 나와야 되거나 이렇게 가는 거지. 이미 얘네 둘이 더해서 7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9배수가 되려면 얘 더해서 9요. 9배수 되려면 더해서 18이요. 9배수 되려면 더해서 27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간단하지. 찾아주면 돼. 1이랑 1 이렇게 들어가면 돼. 1, 1 들어가면 9 나와. 얘는 뭐부터 시작해? 2, 9,
36, 36, 38, 4, 7, 5, 6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쓰면 돼. 20은 없다잉. 여기서 1에서 9기 때문에 이 숫자 2개 만들어가지고 20 나오는 거 없지. 버리고. 근데 여기서 4개 나왔는데 참고로 자리 바꾸는 거 해야지. 그래서 총 9가지 써야 돼. 됐죠? 자, 52페이지 문제.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해놔야 돼. 안 그러면 남들이 이거 다 익혀놓고 딴 거 하고 있을 때 나만 이거 여러 번 반복하잖아. 그러면은 남들보다 내 시험을 잘 볼 리가 없겠지. 안 그냐? 자, 보자고. 이거 외워야 된다. 알겠지? 기억나? 기억 안 나? 다 안 나. 어차피 다 안 나. 다 안 난대. 자, 보세요. 일단은 집을 방법 먼저 하자. 방법. 자, 방법이요. 얘로 지불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100원짜리 3개로. 얘로 지불할 수 있는 거 4가지야. 안 내는 거 100원, 200원, 300원에서 4가지야. 얘로 지불할 수 있는 거 그럼 5개고 얘로 지불할 수 있는 거 3가지겠지. 됐냐?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4, 5, 3 빼기 1 이렇게 하는 거거든. 됐냐? 빼기 1은 뭐냐면 아예 안 내는 거. 빵빵빵 내는 거 빼는 거야. 빵빵빵 제외. 그지? 빵빵빵 제외. 그래서 지불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지불 방법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지불 방법은 그대로. 지불 방법은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제 이거 이거 어떻게 외우지? 애들한테 막 그랬더니 차마 난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말은 그냥 못하겠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애가 방구로 외우라 그래가지고 방법은 그대로. 괜찮지 않나? 남자애들 좋아하던데. 갑자기 수업할 기분이. 오늘 그냥 접을까? 오늘 장사 접을까 그냥? 자, 보세요. 규리가 있었으면 엄청 웃었을 텐데 아깝다. 또 동아애들 수련회 가가지고. 하자. 이번 시험에는 기타 학교라고 하면 좀 그러지. 그러니까 동아고를 메인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번 시험은 동아고를 잘 찍어줬으니 이번엔 딴 학교들을 더 잘 타겟으로 해가지고 잘 보면 좋지 않을까. 중간고사 때는 동아고 잘 맞춰줬잖아. 그래가지고 애들 시험 잘 봤으니 이번엔 뭐 동아 물론 잘 보면 좋고 뭐 도농 다산 다 이번에 타겟으로 한번 맞춰봅시다. 요 문제가 이제 설명할 거야. 이제 시작이야. 지불 금액이 메인이에요. 얘가 이제 시작이야. 이거 잘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 근데 얘 안 해놓으면은 거의 무조건 다 틀린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지불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 총 3가지 파트로 외우게 시켜줄게. 자, 첫 번째 1번 가장 큰 단위만 쪼갠다. 변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1번 케이스로 가면은 봐봐라. 얘가 1,000원이 제일 큰 거지. 이거 쪼개면 돼. 500원짜리로 쪼개. 500원짜리 쪼개. 얘를 500원짜리로 쪼개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원짜리 3개랑 500원짜리 8개가 되거든. 얘 500원짜리 4개니까 500원짜리 8개 돼. 그래서 답 구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된다. 얘 4가지고 얘 9가지니까 4, 9 빼기 1 이렇게 하면 답이 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답이 돼. 이게 1바 따르고 이게 외우기 제일 편해. 그지? 됐냐? 근데 예상한 대로 예외의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운 좋게 1번처럼 나오면 그냥 때려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 경우인 거지. 그럼 얘를 100원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 여부를 얘기하는 거야. 2번까지만 알아도 기본적인 건 다 맞출 수 있다. 그렇지? 2번까지는 필수로 가자. 그러니까 어차피 답은 똑같아. 답은 항상 얘인데 지금 2번부터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얘를 100원으로 쪼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100원이 4개 이상이면 모두 100원으로 가능. 모두 100원으로 쪼개는 게 가능해. 100원이 4개 이상이면. 오케이? 지금은 4개가 아니어서 얘가 100원으로 못 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답 구한 거야. 알겠지? 100원이 4개 이상이면 싹 다 100원이 된다. 싹 다 100원을 해야 된다. 알았냐? 2번까지만 알아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오케이? 3번 가자. 3번부터는 이제 약간 좀 고급이야. 약간 고급으로 가야 돼. 3번부터는. 그러니까 얘를 변신한다 그랬잖아. 변신의 가능은 뭘 보면 되냐면은 전후의 금액이 동일해야 돼. 전후 금액이 동일. 자, 봐봐라.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볼게. 지금 100원이 3개 있고 500원이 4개 있고 1,000원이 2개 있는 거잖아. 이거 싹 다 100원으로 바꾼다고 치면은 100원이 43개거든. 됐냐? 100원이 43개. 사실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봐봐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폐 단위는 이건데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잖아. 100원짜리 43개랑 똑같지. 4,300원이잖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전후 금액이 동일하다는 거는 100원 만들 수 있냐. 그냥 100원 줘봐. 너 100원 줘봐. 네. 가능. 200원 줘봐. 가능. 300원 줘봐. 가능. 400원 줘봐 하면은 이게 400원을 주는 게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로는 얘 쪼갰을 때를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400원을 지불하는 게 가능하거든. 근데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로 쳤을 때는 400원 지불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오케이? 이게 불가능해. 가능하면은 쪼개는 게 가능한데 지불이 불가능하잖아. 얘는 가능한데 얘는 불가능이잖아. 얘가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얘 쪼개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준이 4개야. 4개부터는 지불이 다 돼. 얘가 4개가 있잖아. 얘가 4개가 있으면은 지불이 돼. 400원? 돼요. 그럼 500원 낼 수 있냐? 그러면 500원 얘 낼 수 있거든. 얘도 500원 낼 수 있어. 똑같아. 그래서 기준이 4개야. 알겠냐? 근데 어제 어떤 이 A라고 하는 친구가 딱 물어보더라고. 이 얘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사실 4단계도 있어. 4단계까지 하면 이 문제 절대 안 틀리거든. 근데 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봐봐. 딱 그 얘기 하더라고.
얘가 없으면 얘 없으면 지금 얘 뭐라 그랬어? 4개부터는 싹 다 100원 된다 그랬지. 얘 없으면 100원짜리 몇 개 있어야 돼? 아홉 개. 그 A 학생이 바로 얘기하더라고. 저거 없으면 9개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생각을 해봐. 얘가 없으면은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너 700원 낼 수 있냐? 못 내. 낼 수 있어. 800원 낼 수 있냐? 못 내. 낼 수 있어. 900원 낼 수 있냐? 낼 수 있어. 9개 있어야지 동일해. 900원까지는 9개 있어야지 900원까지 내고 1000원은 얘로 내면 되고 이런 느낌이거든. 요 정도까지만 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서 내가 살짝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이런 생각도 조금 해야 돼. 그러면 얘는 4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쪼개려면 4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1000원에서 500원 쪼개는 거는 얘는 4개여서 쪼개는, 그러니까 잘 들어봐봐. 여기에서 여기로 쪼갰잖아. 얘는 자연스럽게 얘 쪼갤 때 얘 4개 있어서 했네 이거 아니야. 얘는 하나만 있어도 돼. 얘는 하나만 있어도 쪼갤 수 있어. 이 원리를 알면은 이해가 되거든. 봐봐. 얘가 1000원짜리가 2개야. 500원짜리가 하나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00원짜리가 3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야? 개소리야. 5개지. 5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너 500원 낼 수 있냐? 낼 수 있어요. 1000원 낼 수 있냐? 얘 2개 가지고 얘 1000원짜리 내면 돼. 1500원 낼 수 있냐? 얘 3개 가져오고 1000원, 500원 내면 돼. 얘는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가능해. 이제 1단위에서 5단위로 쪼개는 건 하나만 있어도 돼. 왜냐면은 얘는 쪼갤 때 500원짜리 2개로 갈라지잖아. 얘는 100원으로 쪼갤 때 100원짜리가 5개로 갈라지거든. 그러니까 좀 종류가 복잡하다는 소리야. 내 설명이 제일 복잡하지 지금. 근데 이거 여러 번 들으면은 결국에 할 수 있거든. 내가 시험 때마다 하는 얘기지. 할 거면 확실하게 하자. 이거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저렇게 갖다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필요 없어. 그냥 갖다 버려 아주 그냥. 왜냐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오잖아.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 이거 한 적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버렸으면 그냥 바로 넘기면 되는데 이거 한 적 있는데 이렇게 쪼개라 그랬다. 이거 하다가 시간 날려. 그 짓거리 할 바에는 그냥 빨리 버리는 게 나아.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좀 심심하니까 자 55페이지 가보자. 여기서부터 문제 조금 해보자 이제. 자 55페이지 가가지고 4번 있지.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훌쩍. 자 보자. 자 일단은 뭐 역시나
금지사항 뭐 1, 2, 3 넣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저런 이제 약간 노가다성 풀이를 이것도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돼. 어떤 거는 저렇게 직접 넣어봐야 되고 어떤 건 아니 그냥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나름대로 공부 능력이야. 일단은 보기에 보면은 제일 적은 게 9개지. 9개까지는 어떻게 할 만할 것 같은데 나머지 보기가 27개, 36개 이렇게 써 있어. 얘는 노가다 아니구나 이 생각해야 돼. 그지? 그리고 혹시라도 다 대입하는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그런 거는 마지막에 남겨놓고 하자. 시간 남겨놓고 여기다 시간 쏟으면 안 돼. 자, 일단은 이 계산을 했을 때 값이 홀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홀수가 다 더해서 홀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는 홀수가 홀수 개수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 홀수가 홀수 개수. 그러니까 홀수가 1개나 3개 이렇게 더하면 홀수잖아. 홀수가 하나 또는 홀수가 3개 이렇게 더하면 홀수 나오거든. 됐냐? 이게 홀수가 홀수 개일 수 있다는 뜻이야. 홀수가 하나 또는 3개 더하면 돼. 됐지? 이제 이걸 해볼 거야. 해볼 거야. 이게 된다는 게 아니고 해볼 거라고. 해볼 거야. 자, 봅시다. 일단은 얘가 좀 메인인 주축인 느낌이 있지. 자, 얘가 안 되니까 얘 먼저 가봅시다. 얘 이 케이스를 해보잖아. 주인공 안내. 주인공 안내. 야, 쿨한 남자다. 딱 하고 오케이. 자, 보자. 얘가 하나, 둘, 세 개를 곱하면은 홀수가 안 나오지. 짝수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은 곱하기를 했을 때 무조건 짝수가 되거든. 그지?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애로 가보자. 여기는 짝수가 섞여 있으면 안 나온다며. 그러면은 이렇게 가보자고. 근데 이거 세 개를 곱하잖아. 그럼 또 짝수가 안 나와. 그지? 홀수 세 개를 곱하면 또 짝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얘가 메인은 누구라 그랬어? 딱 봐도 얘가 조금 중심축이잖아. 그래서 얘는 홀수 3개에 짝수 하나인 경우, 홀수 3개 짝수 하나인 경우를 해봤을 때 얘한테 홀수 한번 해주고 얘한테 짝수 한번 해봤는데 되는 경우가 없어. 버려. 되는 경우가 없다.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홀수 하나짜리를 할 건데 일단 얘는 안 돼. 일단 얘는 안 돼. 그지? 왜? 짝짝짝을 곱하면은 홀수가 안 나오잖아. 그럼 얘를 이 속에 집어넣어서 순서를 좀 바꿔주는 거지. 잘 읽었지? 이거 돼. 얘는 돼. 이거를 다 더하기를 하면 당연히 홀수가 되고 얘네 셋이 곱하기를 하면 짝수도 나와. 가능한 거지. 됐냐? 가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 B, C에 들어간 수가 홀수, 짝수, 짝수 이렇게 돼야 되거든. 됐니? 이거 가지수 어떻게 구해?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가지죠. 홀수 1, 3, 5, 짝수 2, 4, 6, 짝수 2, 4, 6 해가지고 3가지죠. 됐냐? 근데 또 뭐 생각해야 돼? 섞는 거 생각해야지. 지금은 A가 홀수고 나머지가 짝수인 경우 생각했잖아.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A가 짝수, B가 홀수, C가 짝수. 그러니까 얘는 홀짝짝을 했으면 모두 있어야 된다. 이것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지. 섞는 거. 홀수 짝수 섞는 거.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곱하기 3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이런 거 뭐 본인이 풀 때는 자기가 이제 써서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이렇게 풀이 정리할 때 있잖아.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풀이 정리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모르겠다 하고 다시 보잖아. 그럼 3333 81 이렇게 써 있으면 뭐가 3인지 모르겠어. 그거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 얘는 뭐라고? 이 3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얘는 뭐야? A에 들어가는 거 홀수 3개, B에 들어가는 거 짝수 3개, C에 들어간 거 짝수 3개 각각을 한 것이다.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정리가 필요해요.
자, 왔습니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자, 8번으로 할 거거든. 8번. 자, 문제 내가 이해시켜 줄게. 봐봐. 이런 얘기야. 이런 거 나오면은 또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더니. 1, 2, 3, 4를 섞어서 배열을 할 거야. 섞어서 배열을 할 때 그 각각의 자리수를 A1, A2, A3, A4라고 한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이 상태야. 이 상태인데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이 뭐냐면은 A1 자리에는 1이 들어가지 마라. A2 자리에 2 쓰지 마라. A3 자리에 3 쓰지 마라. A4 자리에 4 쓰지 마라 이거야. 이해됨? 자, 이런 뜻이야. 예전에 옛날에 이제 미팅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 미팅 같은 거 하면은 뭐 이제 뭐 다 이렇게 남자들 다 뒤돌아 있고 이제 여자들이 자기 소지품 하나씩 꺼내가지고 하나씩 고르면은 이제 짝 떼는 거 알아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4대 4 이제 미팅 하잖아. 그러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여자들이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 왜냐면 남자들 소지품이 없어. 그냥 핸드폰밖에 없어. 핸드폰 지갑밖에 없어. 여자들 뭐 다른 거 화장품 뭐 귀걸이 뭐 등등등 많잖아. 해가지고 남자들 뒤돌아 있고 하나씩 꺼내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고르는 거야.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그럼 이제 짝 되는 거야. 그런 하거든. 그게 뭐 여자들 이제 뭐 반지일 수도 있고 귀걸이, 목걸이 뭐 등등등 많잖아. 뭐 이제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막 이거 내놔. 그럼 진짜 누가 막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 제발 쟤는 내 거 잡지 말아라. 그래서 짝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가면은 제일 먼저 뭐해?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야. 빨리 봐가지고 나 얘가 마음에 들면 얘가 분홍색 삥 꽂고 있어. 오케이. 그럼 빨리 파악해가지고 이제 꺼냈을 때 오케이 딱 잡는 거지. 갑자기 생각났어. 자,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자 보세요. 인간이 A, B, C, D가 있어. 얘네들의 뭐 모자라고 합시다. 모자가 A, B, C, D가 있어. 얘 주인이야. A, B, C, D가 주인이야. 그러면은 모자를 막 섞어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팍 뿌려서 줘. 섞어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줬을 때 A는 자기 거를 받지 않는 거야. 내 거 말고 딴 거 받아야 돼. 딴 애들, 얘네들도 전부 다 B 받으면 안 돼. 딴 거 받아야 돼. 섞어서 줬을 때 내 거 아닌 거 받는 경우에서. 됐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A가 받을 수 있는 거는 B도 받을 수 있고 C도 받을 수 있고 D도 받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또 가자. 얘는 A가 이제 B 거를 가져갔어. 그 다음에 B는 뭐 받을 수 있나? B는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A랑 C랑 D를 받을 수가 있겠지. 맞냐?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야. 봐봐. A, B를 사용해서 C, D가 남았어. 그럼 D, C야. B, C를 사용해서 A, D가 남았으니까 D, A 줘야 돼. 왜? A, D 주면 겹치잖아. B, D가 됐어. 그럼 A, C가 남았지. 그럼 A, C를 줘야 돼. C, A 하면 또 겹치잖아. 됐냐? 이런 형태를 그리는 거를 우리는 수영도라고 하거든. 수영도. 수영도라 그래. 수영도를 그리는 건데 이게 세 가지가 나왔잖아. 얘도 세 가지 나와. 얘도 세 가지 나와. 됐냐? 이거 수영도 문제 할 때마다 이거를 그리라는 게 아니고 외우라고.
외우세요. 특히 5명은 44개의 가지를 다 그릴 수가 없지. 외워놔라. 알겠어? 뭐 답이 저런 식으로 구해진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수용도를 그린 것 뿐이고, 수용도 문제는 외워서 푸는 거야. 이거로 시간 쓰면 안 돼. 에다가 하나 더 설명. 나 어제 똑같이 설명했거든? 근데 이 멍청한 인간이 이거 또 물어보고 해가지고 살짝 화날 뻔했네. 자, 이거 이해를 잘 해봐. 이 정도는 애들이 하도 외워서 풀기 때문에 그 다음 케이스가 또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케이스까지 외우라고 시켜. 알겠지? 5명이 있어요. 5명이면 뭐라 그랬어? 5명이 지 거 아닌 거 가져가는 경우는 44가지라 그랬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은 5명인데 얘를 A5를 5에다가 매칭을 시켜. 잘 생각해봐. A5를 5에다 매칭 시켜. 그럼 몇 명 남았어? 4명이지. 하나 이제 5명인데 5명 중에서 한 명 매칭을 시켜줘. 이렇게. 그럼 4명 남았잖아. 그럼 당연히 9개겠지. 네? 한 명 매칭 시켜주면 9개야. 자, 이게 포인트다. 5를 5에다가 주면은 5를 5에다 주는 순간 그냥 4명 4개 됐으니까 9가지야. 근데 5를 1한테 줘.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 않는 애한테 주는 거야. 엇갈리게. 오케이? 엇갈리게 매칭을 시켜주잖아. 그럼 얘는 11개야. 이거 이해되냐? 같은 숫자끼리 매칭을 시켜주잖아. 그러면 5랑 빠진다고 생각하면 4, 4니까 그냥 9가지 하면 되거든. 근데 얘가 뭔가 이 엉키게 만드는 거야. 숫자가 안 맞는 애랑 매칭을 시켜서 이 4개가 얘 4개랑 연결을 시켜줘야 돼. 이땐 11가지야. 까지 외워라. 이거까지. 오케이. 문제 풀다 보면 나오거든.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으면 좋겠다. 됐니? 자, 정리되면 빠르게 넘어갑시다. 좀만 더 힘내고. 자, 59쪽에 11, 12번 이거 노가다 띄면 되는 거지. 그냥 숫자 대입으로. 대신 11번에 X, Y, Z 대입할 때 누구부터 대입하면 돼? 당연히 Z죠. X부터 대입하는 거 아니지. 무조건 Z부터 1 대입하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60, 61쪽 건너가자. 뭐 그냥 하면 되고. 또 쭉쭉 넘어갔어. 68쪽 29번 할게. 자, 이거 색칠하는 가지수 하는 거거든. 5개 영역을 3가지 색깔. 이거 누가 그 뭐지? 하나 보여주면서 색칠하는 거 무조건 풀 수 있는 그 완벽의 공식이 있다고 보여줘가지고 내가 좀 봤거든. 근데 그 이산수학이라고 거기 나오는 내용에 좀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해서 알려달라는 거야. 자기 이제 하여튼 공식이 있어. 색칠하는 거 공식이 있어.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정석으로 해라. 왜냐면은 공식에 적용되는 케이스를 이해하려면 너무 복잡하더라고. 물론 난 했지만 애들이 이제 하기에 좀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할게. 그냥 할게. 갑시다. 일단은 이거 색칠할 때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누구부터 시작해? B. 무조건 B. 왜? 왜? 순서대로 A부터 하는 게 아니지.
가장 많은 영역이 맞닿아 있는 애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항상 가장 유리한 방법이지. B부터 시작이야. B 시작, B 시작 해가지고 B 뭐 이렇게 쓰자. B, E, A, C, D 이 순서로 가자고. 됐냐? 이거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인 거 알아? 에어컨 좀 킬까? 하윤이가?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인 거 알아? 몰랐으면 오늘 알자. 자, 보세요. 얘는 이 두 가지로 갑니다. B랑 D랑 같을 때, B랑 2구나. B랑 2랑 같을 때, B랑 2랑 다를 때 이거 하는 거거든. 네. 자, 일단은 한번 쭉 써보고 나서 한번 더 설명할게. 봐봐. 일단은 세 가지니까 B에는 세 가지 들어가. 2에 몇 가지야? 2에 몇 가지야? B랑 2랑 같으려면은? 한 가지지. 그리고 3이라고 얘기하는 애 있어가지고 하나지. 왜? 얘를 색칠을 하는 순간 같은 색을 쓰려면은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됐냐? 그 다음 둘둘둘이야. 둘둘둘. 왜? B의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A는 두 가지. C, D도 역시 빨간색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하는 거지. 됐냐? 다를 때도 가자. 자, 이번에는요. B의 색깔을 피해서 갑니다. B에는 그냥 시작이니까 얘 무조건 세 가지고 얘 색깔을 피해서 가려면은 뭐 다른 색깔을 써야 되지. 빨간색 빼고 다른 거. 다를 때니까 B의 색깔 빨간색 빼고 다른 거 두 가지를 색칠을 할 수가 있어요. 됐냐? 이 상태지. 됐어. A는 당연히 두 가지고, 그지? 빨간색만 피하면 되니까 CD가 한 가지인 거 이해될 거야. 노란색, 빨간색 다 피해야 돼. 한 가지야. 됐냐? 답이 이렇게 하면 24, 12에서 36이거든. 이렇게거든. 되니? 자, 케이스 분류하는 걸 알려줄게. 봐봐라. 얘가 지금 이 상태라고 하자. 이 상태야. B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거나 색칠을 했어. 아무거나 그냥 똑 색칠을 했더니 봐봐. 얘가 빨간색이 들어가면은 C와 D는 두 가지지. 그지? 빨간색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지. 근데 얘가 노란색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C랑 D에는 한 가지밖에 못 와. 이해됐어? 그러면 얘한테 무슨 색깔을 칠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가지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얘가 빨간색이면은 얘네들이 두 가지 들어갈 수 있고, 얘가 노란색이면은 얘네들이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럼 경우가 나눠줘야 된다고. 그 두 가지를 양쪽으로. 돼.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그림일 때 케이스 분류를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B에 색칠했을 때 B를 색칠을 했다. 이때 영향을 받지 않는 애가 있으면 케이스 분류로 가는 거야. B에 색칠을 하면은 A랑 C랑 D가 영향을 받거든. 얘는 영향을 안 받아. 그치? B의 색깔과 아무 상관없이 얘 똑같은 거 써도 되고 다른 거 써도 돼. 상관없잖아. 그치? 영향을 안 받으면. 영향 안 받으면 케이스 분류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B와 E가 되겠지. 뭐 해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C랑 D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로 한번 해보시고,
됐어. 여기까지 하고 쉬자.